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닌데 작년하고 또 신년이 달라지는 거죠. 작년과 신년이 달라지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숫자에? 숫자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작년과 올해 있고 어제하고 오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기로 마음먹고 안 하기로 마음먹고 하는 것이 다 어디에 따라 달려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하기로 하는 사람도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하기로 하는 사람도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마음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지는데, 올해 신년법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을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과 약, 이거보다는 저는 진화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초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해 가는 거잖아요. 과거부터 현재를 놓고 또 현재에서 미래를 놓고 볼 때에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또 각자의 삶에 있어서 변화되는 거고 진화돼 가는 거예요. 근데 강자는 더 강자로, 약자는 또 강자로 이렇게 진화해 가는 거예요. 이 진화해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전이 돼요, 유전. 어떤 것이 유전이 되냐면 약자는 약자대로 유전이 되고 또 강자는 약자로 유전이 되고 자기의 업을 뛰어넘지 못해요. 진화가 되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못하고 진급이 되지 못하면 자기의 업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업이 다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 업의 유전에 따라서 진급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거나 강급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강약 진화의 도를 살펴서 그 강약의 진화를 해 나감으로써 평등 세상을 이루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강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강자인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 건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생각해 보니까 지는 사람이 지자고 강자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고집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잘 모르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기기 힘들죠. 자기가 고집이 있고 억지 부리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막무가내예요. 그게 잘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억지와 고집을 부림으로써 자기가 더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데 좀 알려줄래? 내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면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고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와 고집을 통해서 자기가 힘이 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은 강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자는 누구냐면 지는 사람. 질 줄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는 두 가지예요. 강이나 약. 강자나 약자. 이 두 존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 두 사람이 만나면 항상 강한 사람이 있거나 약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어떤 부분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강할 수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으로 강할 수 있고 또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살림으로 강할 수 있고 누구든지 상대를 하면 강과 약이 서로 대립하게 돼서 그 서로 존재를 나타내게 되는데 내가 더 강이다, 내가 더 강자다, 내가 더 힘이 세다 이렇게 대립으로 맞서게 되면 거기에는 차별이 생기고 감정이 원한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그 사람을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그것을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져버리는 거예요. 져줘버려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에는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약자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뭔가 좀 뜻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지자다. 지자는 질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강자가 되는 거다. 강약을 아는 사람은 상생과 은혜의 관계를 알아서 항상 이기기보다는 지고 살아간다. 제가 이제 그 전래 동화를 보다가 저도 마음에 감동받은 게 있는데 그 두 형제가 서로 살아가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형제가 가을 추수가 되면은 형은 좀 잘 살고 동생은 못 살죠. 그러니까 참 잘 사는 형이 자기 동생 못 사는 동생을 위해서 추수가 더 많으니까 그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또 낮에 보면은 또 이게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볼 때 야밤을 틈타서 자기 동생 집에다가 쌀을 갖다 놔요. 근데 이 동생은 또 자기 형을 생각할 때 우리 형이 참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런 마음으로 또 동생은 형에게 또 내가 좀 몹살지만 형을 위해서 내가 또 이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가요. 근데 밤에 서로 갖다 놔. 아침 돼 보면 분명히 줄어져 있어야 될 쌀이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또 갖다 놓고 서로 갖다 놓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둘이 서로 쌀가마를 나르다가 밤에 길에서 마주쳐가지고 서로 보고 웃고 서로 보듬고 서로 웃고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이게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내가 잘 살지만 내가 동생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우쭐거리지 않고 내보다 못하는 동생을 더 배려하고 그 동생이 잘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거예요. 동생은 내가 비록 못 살지만 그 형을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그 마음이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주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되고 그 행복이 우애로서 형제의 우애로서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하는 거죠. 대종경 전망품 20장에 보면 오는 세상의 모든 인심은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대개 남의 것을 못 뺏어서 한이고 못 이겨서 걱정이고 남에게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남에게 주지 못해서 한이고 남에게 지지 못해서 걱정이고 남을 위해 주지 못해서 근심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배가 굶주려서 자기 먹을 거를 아끼고 자기 배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굶주리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 근데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살려고 그래도 근데 서로 바쁘고 그 사람도 뭐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기어이 꼭 밥을 챙겨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밥을 살려 해도 한 달, 두 달, 1년 가도 밥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베풀려고 해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이것이 앞으로의 시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해지고 더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그걸 내놔요. 선진국이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보통 한 3만 불 정도 시대가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내놓는다. 그게 그 이하로 살 때는 다 자기 집에 이렇게 갖다 놔요. 자기 집에 막 좋고 귀한 거 다 이렇게 쌓아놓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고 또 이게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보관하고 내가 그것을 감춰서 나 혼자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좋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만큼 깨닫게 되는 거고 지혜가 밝아지는 거고 또 그 지혜가 밝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진화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동료 중에서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사람은 어쩌든지 다른 사람한테는 지더라도 그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동료한테는 안 지려고 막 경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료보다는 빨리 진급했으면 좋겠고, 그 동료보다는 빨리 조금 더 뭔가를 좀 이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생각하는 직장인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이 약하다. 약자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강하면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이미 강자인데 뭘 강을 또 챙기겠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좀 잘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아,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약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더 힘을 기르는데 내 마음에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지는 법을 알아야 된다. 지는 법을 알기 때문에 강자다 이랬거든요. 관계가 우리가 강과 약이라면 먼저 강약을 놓고 네가 강자냐 내가 강자냐 이걸 따지기 전에 강과 약이 서로 하나가 돼버리면 화동이라고 해요. 우리 강자 약자가 둘이 어울려서 살아야지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지 강자만 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약자만 있어가지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서로 어울려서 그것을 챙기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이러면서 밝혀요. 내가 강자가 더 강자가 되는 건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지혜가 밝아져요. 그래서 내가 더 못하는 것이 알아져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사람을 챙겨줌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또 약자는 강자가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오랫동안 고생해서 얻은 것을 단시간에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강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자는 약자가 있어야 더 강자가 되는 거고 약자는 강자로 인해서 강해지는 것이니까 강자와 약자가 서로 화합하고 어우러지면 둘 다 강자예요. 그런데 서로 강자가 되려고 그 약자를 누르고 이기려고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강자가 되는 것은 지는 법을 알아야 된다. 억지로 버티고 힘을 쓰는 사람은 결국 지키지 못하고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것만 꼭 이렇게 내 것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1년 선배였는데 이 선배는 기숙사에 같이 살아요. 학생들이 기숙사에 같이 살면 어쩌다 한 번씩 통닭을 부르거든요. 통닭을 불러서 먹으면 이게 한두 번 이렇게 딱 비워먹고 자기 안에다가 딱 내려놔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저 사람이 입을 댄 거니까 누구 먹을 수도 없고 대충 발라먹고 이제 닭이 다 끝났으면 다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는 거 보면 천천히 이제 자기가 대충 먹고 내려놨던 걸 발라먹기 시작해. 조금이라도 사람은 많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그 마음을 챙기고 자기가 더 모아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고 이게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좋은 것이다,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량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범부 중생들의 계산법이에요. 성자들의 계산법은 수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로 계산하는. 근데 그 가치는 양이 아니고 질이고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갖는 것이 내가 더 갖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양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삼국지 많이 읽어보셨죠? 그게 청나라 초대 황제가 된 유비가 자기가 신분이 높고 굉장히 그 힘도 센 자기 동생들을 거느리고
세상을 지배할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갈공명을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3번이나 직접 찾아가. 오라고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제갈공명을 얻잖아요.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가 강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강자가 되려면 지는 법을 알고 내가 그것을 양보하고 먼저 져주고 저 사람이 먼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박수를 쳐주면 된다. 박수를 쳐줘버리면 된대요. 그러면 저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예요. 근데 굳이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깎아내리려고 하면 내가 잘 될까요? 저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나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가 잘하는 걸 보고 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고 또 나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걸 배워 나가면 나도 똑같이 잘하는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 혼자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작은 그릇에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나를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 이것은 지는 법을 잘 아는 사람, 이게 강자예요. 유혹에 빠지는 것은 기회를 잃었으니까 진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가 기회를 못 챙기니까. 네? 누가 뭐 이렇게 뭐냐면 스카웃 한다 그러죠? 스카웃 해요. 근데 그러면 그 스카웃을 하면 스카웃을 거절해.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럼 기회를 놓친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정당한 유혹이라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닐 때 유혹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자라고 하는 거고 욕심에 사로잡혀 잡히지 않는 것, 이거는 내가 욕심을 버리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지만 내가 이유 없이 부당하게 얻지 않아야 될 것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비록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강자가 되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나 또 부자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봤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지켜야 될 것이냐, 어느 것을 먼저 내가 실행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살펴보면 진짜 강이 어떤 것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강과 약이 대립하게 돼요. 또 상대하게 되고 또 옆에 동료, 또 가족, 또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 통해서 대립하게 되는데 그 대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지려고 막 해야 돼요?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는 법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다운 강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표준을 어떻게 해요? 지고 살자. 지고 살자. 남편한테도 지고 살고 부인한테도 지고 살고 또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 동료한테도 지고 살고 지고 살고 꼭 그 뭐 자식을 꼭 어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나 아내를 꼭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도 꼭 자기가 잘나고 뛰어나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지고 사는
올 한 해를 해서 올해 한 해는 그 지고 사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 지혜를 얻고 또 강을 얻어서 진화해 나가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는 사람이 지자고 강자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